인성 실천 동화, 용기, 자전거에 도전하기, 멘토, 잔다르크,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여름인데도 햇살이 뜨겁지 않았어요. 한 소년이 야트막한 동산에 올랐어요. 소년은 자기 몸만한 파란색 자전거와 함께였답니다. 자전거, 스스로 자, 굴을 전, 술에 거. 사람이 타서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려 움직이는 탈 것. 드디어 동산의 꼭대기에 다 올라온 소년의 얼굴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소년은 자전거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소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연, 결단할 결, 그럴연. 행동이나 생각이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함. 이 소년은 왜 홀로 자전거를 끌고 동산 위에 올랐을까요? 소년의 이름은 김재석이에요. 동산 근처의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지요. 재석이네 집은 작은 마당이 딸린 2층 집이에요. 친구들은 흔한 아파트가 아니라 예쁜 단독주택에 사는 재석이를 부러워했지만, 하지만 재석이는 북적거리는 2층 집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재석이네 집이 조금 북적거리기는 해요. 재석이네는 식구가 정말 많거든요. 식구, 먹을 식, 입구,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오남매까지 무려 9명이 함께 이 2층 집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석이네 가족의 아침은 언제나 바빠요. 가족, 집가, 결의족,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재홍이 형,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니까. 며칠 전 아침에도 재석이네 집은 화장실 문 앞에서 재홍이 형을 부르는 재석이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어요. 오남매 중 셋째인 재석이에게는 쌍둥이 형들과 쌍둥이 여동생들이 있어요. 재홍이 형은 첫째인 재민이 형보다 3분 늦게 태어난 둘째 형이지요.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는 재민이 형과 달리 재홍이 형은 항상 행동이 느렸어요. 수영, 물수, 헤엄칠 영, 물속에서 헤엄침. 행동, 단일행, 움직일 동,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함. 성격이 급한 재석이는 그게 늘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발로 쾅쾅 차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김재홍, 빨리 나오라고. 너 때문에 나까지 지각하겠어. 재석이 너 이 녀석. 형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 저런, 결국 할아버지에게 또 꾸중을 듣고 말았네요. 느림부 재홍이 형 때문에 또 나만 혼났잖아. 심통이 난 재석이의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쯧쯧쯧 혀를 차며 부엌으로 들어가고 쌍둥이 여동생 제이와 재현이가 2층에서 우당탕탕 뛰어내려왔어요. 재석이는 요즘 여동생들 때문에 참 속이 상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들 하고 여동생들을 예뻐하면서 재석이에게는 늘 야단만 치거든요. 여동생들한테는 상냥하게 오늘은 엄마가 저녁 반찬으로 뭘 해줄까?
하고 묻는데 재석이가 반찬 투정을 하면 편식을 하면 못 써.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게 쑥쑥 크지. 하고 나무라곤 해요. 편식, 치우칠 편, 먹을 식, 어떤 특정한 음식만 좋아함. 건강, 굳셀컹, 편한 강, 몸이나 정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튼튼함. 그럴 때마다 재석이는 여동생들이 너무 얄미웠어요. 재석이는 서둘러 아침밥을 먹다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시계, 떼시, 셀개, 시간을 재서 알려주는 기계. 아침잠이 많은 재석이는 종종 이렇게 지각을 할 위기에 놓이고는 하지요. 그럴 때는 재석이보다 30분이나 늦게 학교에 가는 저학년 여학생들이 부러울 뿐이에요. 나도 학교에 늦게 갈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던 재석이의 눈에 마당 한쪽에 놓인 자전거가 보였어요. 재민이 형이 타던 파란색 두발 자전거예요. 지난 봄, 중학생이 된 형들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게 되면서 자전거는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학교에 금방 도착할 수 있을 텐데 어쩐 일인지 재석이는 자전거를 휙 지나쳐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대문, 큰 대, 문, 집 안팎을 오가기 위한 커다란 출입문. 학교로 뛰어가던 재석이는 짜증이 많이 났어요. 아까 본 자전거가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빠도 형들도 매일같이 재석이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하거든요. 매일, 매양매, 날일, 하루하루 각각의 날들. 재석아, 너도 이제 자전거를 타보도록 하렴. 언제까지 자전거 타는 것을 무서워할 거니?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연습해 볼까? 퇴근, 물러날 퇴, 부지런할 근,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감. 전날 저녁에도 아빠가 재석이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이지만 아빠의 물음에 재석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빠는 재석이가 겁이 많아 큰일이라고 걱정했지만 재석이가 자전거를 소 닭보듯이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그러니까 쌍둥이 여동생들보다도 더 어렸을 때 재석이는 달려오는 자전거에 치여서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쌩쌩 빠르게 달려오던 자전거가 길 모퉁이를 돌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재석이와 부딪힌 거예요. 인도, 사람인, 길도, 사람들이 다니도록 만든 길. 그 사고로 재석이는 병원에 가서 찢어진 상체를 꿰매고 오른팔에는 깁스를 해야 했어요. 병원, 병, 집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병을 치료하는 곳. 재석이는 너무 아파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자전거는 정말 싫어. 그때 이후로 재석이에게 자전거는 무섭고 위험한 물건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 재석이는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자전거의 손잡이를 만져보았어요. 사실 재석이도 자전거를 무척 타보고 싶었어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친구 상준이가 부럽기도 하고 쌍둥이 여동생인 제이와 재현이가 재석이 오빠는 자전거도 못 타지? 하고 놀릴 때마다 창피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공원, 공평할 공, 동산원. 여러 사람들이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만든 야외 공간. 친구, 친할친, 옛구. 가깝게 지내며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는 사람.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슝 하고 한번 내려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모습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용기를 낸 재석이가 자전거 안장 위에 앉아 페달을 아주 살짝 밟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한 자전거가 그만 옆으로 휙 넘어졌어요.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사물의 한 가운데 또는 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바람에 재석이의 발목이 자전거 뒷바퀴에 긁히고 말았지요. 아야,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자전거, 아프잖아.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한 시도에 다치게 되자 재석이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도, 시험시, 그림도, 어떤 일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그때 누군가 다가와 넘어진 자전거를 바로 세워주었어요. 느림보 재홍이 형이었어요. 재석아, 자전거 타는 거 좀 어렵지? 재홍이 형이 상냥하게 물었어요. 칫, 자전거 따위 누가 타고 싶대? 그냥 만져만 본 거야. 재석이는 괜히 창피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재홍이 형은 화내지 않고 재석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재석아, 형이 도와줄까? 형은 자전거 면허도 있는데? 자전거 면허? 면허, 면할 면, 허락할 허.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특정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허락. 늘 행동이 느려 답답해 보였던 재홍이 형이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의외, 뜻의, 바깥외,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 재홍이 형은 저녁 때마다 둘이 몰래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하자고 했어요. 형도 정말 자전거를 못 탔는데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잘 타게 된 거래요. 자꾸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형도 그래서 혼자 몰래 연습했었어. 꼭 재석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 같은 재홍이 형의 말에 재석이의 기분도 조금 풀어졌어요. 내가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걱정 어린 재석이의 말에 재홍이 형이 대답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기 내서 꾸준히 연습하면 곧 잘 탈 수 있게 될 거야. 용기, 날랠용, 기운기, 굳세고 씩씩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기운. 재홍이 형의 말에 재석이는 불끈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부터 재석이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재홍이 형과 공원에 갔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재석이는 열심히 연습했어요. 연습, 익힐련, 익힐습, 어떤 일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 여러 번 되풀이함. 그래, 그렇게 손잡이로 중심을 잡는 거야. 우리 재석이 잘한다. 재홍이 형도 그런 재석이를 도와주며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형이 붙잡아 주지 않아도 혼자서 제법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공원 한 바퀴를 도는데 성공한 재석이는 신이 나서 재홍이 형에게 말했어요. 성공, 이룰 성, 공공,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룸. 형, 나 이제 혼자서도 잘 타지? 하하하. 그러게, 이제 내리막길에 도전해도 되겠다. 도전, 도들토, 싸움 전. 어떤 일에 당당히 맞서 싸움. 내리막길. 재석이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떨렸어요. 다음 날, 재석이는 파란 자전거를 끌고 집 근처 동산에 올랐어요. 손에 자꾸 땀이 차고 긴장이 되었어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재석이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았어요. 야호! 자전거가 미끄러지듯 내리막길로 부드럽게 내달렸어요. 성공이야! 싱싱 자전거를 타는 재석이의 얼굴에 어느새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호연지기. 넓을 호, 불탈연. 어조사지, 기운기. 호연지기.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넓고 바른 기운을 뜻하는 말로 정의롭고 당당하여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일컫는 고사성어예요. 호연지기. 호연지기란 세상에 꺼릴 것이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를 말합니다. 옛날 중국 추나라의 학자 맹자가 제자인 공손추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께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있다네.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몰랐던 공손추는 다시 물었어요. 호연지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맹자는 도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양심을 지키는 용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호연지기를 올바르게 기르면 그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나 이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하여 호연지기를 잃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항상 의롭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네. 즉, 맹자의 호연지기는 늘 정의롭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는 중요한 가르침이랍니다.